네, 안녕하세요. 김지현입니다. 네, 오늘도 강의, 죽도록 하고 열심히, 강의했습니다. 목이 약간 성대결절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가수도 아닌데, 목소리가 좀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11월 한 중순까지는 강의 일정이 거의 뭐 쉬는 날이 없다 보니까 지금 목을 계속 혹사하다 보니까 이게 목이 버텨야 되는데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중순 이후로는 제가 좀 해외에 가서 조금 휴식기를 좀 연말까지 가지려고 하거든요. 빨리 회복이 그때는 좀 제대로 돼서 돌아왔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오늘 요 주제는요, KPI 대신 OKR 도입하면 성과 관리가 잘 되나요? 이런 주제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최근 몇 년 전부터 국내에도 이제 OKR을 도입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또 OKR이 또 상대적으로 좀 단순하고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들 또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 지인들도 그렇고 또 고객사에 계시는 많은 담당자 분들께서도 보면은 OKR 도입하셨다. 왜냐면 저는 이제 성과 관리 강의를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여쭤보죠. 항상 어떤 방식이십니까? 제도 같은 거 미리 좀 듣고 가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OKR 도입하셨다는 회사들이 꽤 많아요. 왜 도입하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러면은 뭐 기존에 뭐 성과 관리 제도 자체가 아예 없어가지고 새롭게 도입하시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통 보면 대부분 기존의 KPI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셨는데 이게 너무 별로라서 잘 워킹하지 않는다. 또는 CEO나 뭐 이렇게 임원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뭐 어디 뭐 세미나 컨퍼런스인데 많이 다니시잖아요. 뭐 최고 경영자 무슨 좋잖아요, 뭐 등등 했더니 어디서 뭐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지시하셔가지고 OKR 도입해! 이래가지고 도입하셨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일단 우선 이제 OKR이든 뭐 KPI든 이게 다 이제 성과 관리 제도잖아요. 그래서 우선 성과 관리가 뭐냐, 이 정의부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많은 정의들이 있어요.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 심리학 용어사전에서 소개한 성과관리에 대한 정의가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성과관리는 조직 구성원들이 주어진 성과 목표를 달성하도록 피드백과 역량 개발의 기회를 주면서 능동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자극하는 관리 방법으로서 인사평가 제도와 연계하여 이루어진다. 거시적으로는 경영 전략을 바탕으로 조직의 연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부서 및 팀 단위의 목표를 설정한 후 개인별 목표까지 정렬하여 관리하는 방법이며, 미시적으로 피평가자가 공정성을 인식하도록 피드백과 코칭을 제공하여 직무의 동기를 높여 직무 성과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엄청나게 많은 말들이 있는데 사실 성과관리 정의에 대해서 잘 담고 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말씀 좀 드렸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주어진 성과 목표라는 키워드가 있고, 피드백, 역량 개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죠. 인사평가 제도와 연계 이렇게 좀 나오고, 또 연간 목표, 뭐 팀 단위 목표, 개인별 목표까지 정렬이라는 키워드도 굉장히 중요하고, 공정성, 이것도 엄청 중요하고요. 그리고 피드백 아까 나오고, 코칭, 직무의 동기, 이런 것들이 이제 성과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MBO 방식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 목표에 의한 관리 방법 뭐 이러는데, 기존 방식을 보통 KPI 방식이다라고 부르고, 요즘 좀 이제 많이 도입하고 있는 OKR 방식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요. 기존의 KPI 방식은 도대체 뭐가 문제였느냐, 이걸 좀 이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현실에서의 이제 성과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인사평가 그리고 보상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제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원들의 이 현실을 고려해보면 뭐 당연한 현상인데요. 열심히 일해서 회사가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기여를 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아야 마땅하죠. 문제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성장 발전에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좋은 평가를 받거나, 반대로 회사의 성장 발전에 도움 주는 일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못한 평가를 받는 경우도 되게 많다. 이 열받는 거죠. 공정성 깨집니다. 그러면 막 집에 가는 거야. 아이씨, 안 해. 나 다른 회사 갈래. 막 이럴 수 있어요. 이러한 현상이, 이러한 이유가 일종의 모럴 해저드예요. 모럴 해저드. 예전에 영국에서요, 이 옛날 사례인데, 이 예전에 영국이 인도를 식민 지배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일본이 이제 식민 지배를 했었잖아요. 맹독을 가지고 이 코브라 있잖아요. 코브라가 창궐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코브라에 막 물려가지고 죽고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총독부, 그러니까 영국
정부가 가서 이제 지배하고 있으니까 총독부 있죠. 조선 총독부 마냥. 이 총독부에서 이 골치 아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걸 막 방법을 고민하다가 코브라를 잡아오는 사람한테 이제 포상을 하게 됩니다. 이 초반에는요, 당연히 포상을 해주니까 사람들이 막 겁나게 잡아올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코브라 개체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더 많아지는 겁니다. 예, 포상금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지죠. 당연히 많아지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코브라 수가 줄질 않아요. 예, 그래 이상하잖아요. 그래 총독부에서 보니까 아니 야 이렇게 이 포상금 걸고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잡았는데 왜 코브라가 줄질 않냐? 이 이유가 뭐겠습니까? 뻔하죠. 예, 사람들이 돈 받으려고 포상금 받으려고 코브라를 키운다. 예, 코브라 농장을 만드는 거죠. 이래가지고 포상금을 받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코브라 어펙. 예, 코브라 효과라고 부릅니다. 코브라 어펙. 예. 달성하기 쉬운 목표를 설정하거나 회사에 도움되지도 않는 목표를 설정하는 이런 행위들이 다 이 조직 내 코브라 효과다라고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회사에 도움이 되는 그런 목표가 아닌 예, 대다수의 뭐 이 리더나 구성원들이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중요한 목표가 아닌 건 거죠. 그러니까 뭐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아요. 예, 누가 봐도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뭐 매출이나 이익을 제외한 이익과 같은 그런 목표를 제외한 나머지들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성과관리 제도, 성과관리에 대한 어떤 정의 이런 것들 좀 살펴보면 구성원들이 주어진 목표를 능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피드백과 역량 개발 기회를 부여한다. 이게 이제 정의인데 설정한 목표들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은 리더와 구성원 간에 잦은 피드백이 일어나겠습니까? 서로 관심 없는 거잖아요. 중요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표 가지고 굳이 평상시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없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OKR을 도입하는 회사들은 그러면 성공적으로 이 KPI가 가지고 있는 아까 모럴 해저드 같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를 그럼 과연 정말로 해결했느냐? 앞서 말씀드렸던 그 KPI 문제점 외에도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OKR을 도입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도 진짜 해결이 됐느냐? 아니에요. 실제로 도입한 후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는 회사도 물론 꽤 많습니다만 예, 아니라는 거예요. KPI에 비해서 단순하고 OKR이 또 쉽고 목표 지향적이고 또 구성원들의 소통과 협업이 가능해졌다. 또 능동적 오너십을 갖고 일을 하게 되었다. 뭐 이런 장점들 뭐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회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예전과 뭐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문제가 여전히 있다. 예, 여전히 성과 관리가 잘 안 된다. 예, 이런 회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OKR 도입한다고 해서 이 모럴 해저드가 사라지거나 뭐 이러지 않아요. 이것과 별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럴 해저드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지지 않거나 또는 전에 제대로 하지 않았던 뭐 이런 상시적인 피드백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OKR 도입한다고 해도 여전히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본 OKR을 도입한 회사들의 리더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전에 비해서 일만 더 많이 늘어졌다. 왜냐면은 예전에는 이제 KPI 방식은 1년에 한 번 평가한단 말이에요. 뭐 중간 뭐 점검 피드백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근데 OKR에서 추구하는 거는 상시 피드백이면서 적어도 분기에 한 번 정도로 평가를 한단 말이죠. 분기 단위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이 더 많이 늘어나죠. 자, 그래서 OKR 도입하고도 왜 실패했느냐 이런 것들 좀 봐야 되는데 이 피터 드러크가 쓴 책 중에 경영의 실제라는 책이 있어요. 예. 이 책에서 MBO를 설명할 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목표에 의한 관리법 이걸 설명할 때 목표와 자기 통제에 의한 경영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목표가 있고 자기 스스로 셀프 컨트롤하는 거예요. 자기 경영을 자기 통제를 한다. 그래서 문제는 많은 리더들이 이 자기 통제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던 게 문제다. 제가 회사 다니면서 이렇게 함께 일했던 리더들을 예를 말씀을 좀 드리면 이 구성원들한테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이거를 설명을 해주는 리더가 거의 없었어요. 야, 얘 해. 그러면 예 하고 했죠. 시키면 시키는 대로 까라면 까는 대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설정한 목표 KPI 막 수시로 막 점검하면서 구성원 독려하는 리더요? 없었어요. 웬만하면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그럼 저는 했냐? 저도 잘 안 했어요. 잘 몰랐거든요. 이런 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그렇게 큰 회사에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구성원이 자신의 행동을 좀 조정을 좀 하려면은 자신의 현재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 현재를 파악하려면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피드백이에요. 피드백 잘 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피드백을 하시는 게 아니라 주로 제가 만나본 리더들은 뭐를 했느냐?
피드백을 가장한 질책을 많이 했다 이거죠. 질책. 욕만 한다, 막 혼낸다, 뭐 이런 거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심차게 도입한 OKR 이것도 리더가 구성원들한테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설명하지 않고 또 OKR을 수시로 같이 점검하지 않고 구성원들한테 질책이 아니라 피드백을 주지 않으면 제대로 돌아가느냐? 안 돌아갑니다.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인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OKR을 도입한다고 해서 이게 만병통치약 이런 거 절대 아니다. KPI 때 잘 안 되셨던 조직은 OKR에서도 잘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원인은 딴 데 있기 때문에. 자, 이 영상은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